오래 못 앉아 있고 자 비우시고 그러는데 예, 죄송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네.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자 우리 어저께 뉴엄 그 분양 네. 신청자에 대해서 전용 모기지를 채택해 주려 했다 하는 그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 자료를 예. 봤고요. 네, 하여튼 야당이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했고 또 그걸 깊이 받아들여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구은철 부총리님, 우리 민간 매입형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는 것이 적정하느냐는 질문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7년에 팔면은 인정을 하고 2028년부터는 인정 안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한 장기 8년 정도의 그 재산상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제한을 받죠. 임대기간 제한이 있죠. 그것도 아시죠? 그 기간 중에 팔 수도 없는 이거 매도 제한도 있죠. 거기다 부기등기까지 해야죠. 굉장한 재산권의 제한입니다. 헌법 23조 3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민 재산에 대한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보상을 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것이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한 배제 그리고 장특공에 대한 우대. 자, 근데 이것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무한정 이것이 되면 적절치 않다. 그 부분도 일면 타당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지금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지금 대상이 한 6만 8천 가구가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임대가 올해 임대 기간이 있는 2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어떻게 팝니까? 의원님 그런 경우는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임대가 끝나고 아니 나서 그래서 됩니다. 그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하면 결국은 국가가 했던 보상을 지금 보상을 완전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결국 그와 같은 재산권의 과한 제한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후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해왔던 일입니다. 뉴엄 분양자에 대해서 전용 모기준을 채택한 것과 이것은 결국 정책의 일관성, 정부가 했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사적 계약에 있어서도 그 계약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적 자치가 있는 나라고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 약속도 계약입니다. 그럼 이 계약을 단순히 너희들 언제까지 무제한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 사정 변경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정부 폭력이에요.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임대 사업자들을 그동안 계약에 대한 신뢰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소급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철학적인 측면이고 법치에 대한 우리 생각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기간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적어도 이 기간을 충분히 좀 연장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을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지금 그런 의견을 지금 다양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왜냐하면 가장 기본입니다. 개인 간의 약속도 계약이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정부는 이렇게 결정해놓고 위약금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농림부 장관님, 우리 지금 저도 몰랐지만 논콩을 정부에서 장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벼생선이 과잉되니까 논콩으로 전환을 했어. 그래서 원래 6만 톤을 매수해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다 안 되고 4만 톤을 매수해 주면서 줄였잖아요. 올해는 6만 톤을 했고. 근데 그렇게 줄인다고 하면서 네. 그러면 그동안 그걸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별수매를 하면서 수매 약속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예. 자, 이런 이 정부의 농콩 재배도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지금 했던 재산권에 대한 과한 제한을 해놓고 이걸 지금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정부가 과연 시장 경제와 사적 자치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 그래서 충분히 시험대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인덕 장관님, 예. 자 우리 용산공원에 대해서 네. 우리 업무보고 때 주택공급지에 용산공원이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업무보고 당시에 주택공급지 대상으로 용산공원이 국토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당연하죠. 예, 안 왔죠. 그리고 네네. 이게 논란이 된 게 결국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용산공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아시죠? 예. 대한민국의 땅이었으나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주둔하면서 그 다음에 주둔지로 썼고 그리고 일본의 사령부가 주둔했고 그 다음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대한민국 땅이었으나 대한민국의 땅이 아닌 주권이 행사 안 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로 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용산 미군 기지 반환을 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의 금싸라기 땅이 거대한 땅이 나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발할 생각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이광재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도 거쳤으니까 아마 요 용산 공원 특별법이 제정된 과정도 잘 알 겁니다. 이건 역사성이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당신의 철학이 담긴 거예요. 단순히 녹지가 됐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언제 녹지였습니까? 이거 부대 기지였어요. 반환받으면서 녹지로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장관께서 용산공원에 대한 검토 그러면서 그것을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야당의 근거 없는 비난 또는 근거 없는 흠내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원인 제공은 장관이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검토를 한다고 했죠. 나중에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 결국은 초창기에 이 논란이 되게 된 게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검토하겠다. 공론화를 거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탄천 물 지역 네네. 한번 적극 검토한다고 제안 받으시고 검토하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역사적이고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적 의지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시고 대안이 있으면 빨리 그 대안으로 적극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언이고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윤철 부총리님 네. 고민 안 하실 거예요? 답을 안 하세요? 허리 아픈 것까지 다 아니, 의원님. 예, 고민 좀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하시라고요. 용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예, 의원님.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답은 예.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구윤철 장관님, 네. 제가 하나 좀 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네. 이제 소위 이제 증세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윤철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집은 사는 곳이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는 곳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집 하나 살고 전세 살고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주거하면서 한 세대를 가지고 있는 한 집에서 주거하는 것과 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투기입니까? 예, 투기라기보다는요. 거주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요. 거주하는 데서 더 페이버를 준다는 그 내용은 좋은데 그럼 페이버를 줘야 되면 두 개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거주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학교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왜 내가 사는 집의 선택을 나라가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예. 네. 비거주하는 증설한다고 하는데 강요 아닙니까? 지금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 있죠? 이 헌법에 명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의 자유 이거 정면 충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이게 순간 그 인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내용 자체를 네. 주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한다. 설득이 안 돼요. 지금 이제 저희들 고민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세법 자체가요. 보유에 대해서 지금 종부세 같으면 보유를 15년 하게 되면 50% 이렇게 주거 살지 않아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주거를 할수록 네. 그게 왜 나온지 아시나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게 나온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예, 거주 중심의 이제 주거 문화를 좀 정찰하겠다. 네. 그거의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주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네.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얘기를 한 게 결국 국민들의 의식을 전달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서울에 있는 주택은 다른 지역에서 보유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사는 네. 사람 누구도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어디 가서 전세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살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다시 한번 가시고 당 대표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